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육혜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해주신 코너 주간 김육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고고! 그동안 중내산에 띠부띠부하던 커플이 있죠. 메건 폭스와 머신건 켈리. 드디어 둘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켈리가 SNS로 드디어 그녀가 왔어, 하늘에서 온 작은 씨앗 이라며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 꼬물꼬물 손가락 졸귀. 근데 몇 달 전만 해도 헤어지는 줄 알았어요. 작년 12월 추수감사절 휴가 때 메건이 켈리의 핸드폰에서 뚜쉬 매우 불쾌한 내용을 발견. 대판 싸운 뒤 켈리만 집으로 왔고 깨졌다는 말이 있었더랬죠. 심지어 메건 임신 중에 말이죠. 한 측근에 따르면 서로 일절 연락도 안 하고, 특히 극대노한 메건이 켈리를 아예 자기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한다 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서 아이가 태어나도 무리인가 싶었지만 재결합을 했습니다. 지난번 한 파파라치가 메건의 전 남편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에게 메건과 켈리가 헤어진 건 아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브라이언이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How old is he? He's in his 30s, Yeah, isn't he's he? in his 30s. But in your 30s, like, I don't know, grow up. 이번엔 켈리가 브라이언에게 DM으로 쌍욕을 박았고 그걸 브라이언이 인스타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켈리는 브라이언에게 우리 애 태어나는 날 좀 그만 물어라, 네가 수사기관이냐? 언론사에 그만 전화하고 공개적으로 내 이름 들먹인 거 사과해라. 너희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 아역배우 새끼. 시리얼 광고나 찍으러 가 라는 친근한 내용. 이에 브라이언은 아역배우가 나쁜 건지 미처 몰랐네, 레오야 조심해, 다음엔 너 차례일지도 몰라. 이렇게 자신처럼 아역배우 출신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언급하며 인스타로 맞불을 놨죠. 실은 이 DM 사건 몇 시간 후 메건이 출산을 했다는데요. 혹시 켈리는 분만실에서 이 DM을 쓴 걸까요? 어쨌든 아이가 태어난 건 축하할 일이고요. 혹시라도 남친과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의 핸드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그 남친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본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인터넷은 광활하고 자유롭다지만 사실 못하는 것 두성이.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는 웹사이트, 해당 국가에서 못 보는 유튜브 영상들, 남의 나라 OTT에만 있는 신작 에피소드 감상, 국내에서 가격이 유독 비싼 물건의 직구를 가능하게 해주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PC 어떤 환경에서든 서브샤크 VPN을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미국, 일본을 비롯 전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많이 움직일수록 인터넷엔 흔적이 남고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만연할 수도 있겠는데요. 서브샤크 VPN은 그야말로 군사보안 수준의 암호화를 제공해 유무선 할 것 없이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걸어 잠궈줍니다. 자가 진짜 중요한 거. 청년시로 100만 시대. 모두가 힘들고 자기 전에 커뮤니티보다 폰을 얼굴에 떨구지. 그러다 딱 한 번의 실수로 개인정보를 털리게 된다. 어느 날부턴가 인터넷 가입하라고, 보험 점검 받으라고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 존나 많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게다가 보안까지 완벽하다. subshark.com/kg링크로 들어가면 4개월 무료 혜택까지 빠방하게 준다고. 그러니까 당장 깔아버려. 깔러 가자. 고고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다뤘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영상에선 전 세계를 누비며 촬영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엔 이탈리아 파비냐나 섬에서의 촬영 장면이 노출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 역을 맡은 맷 데이먼은 긴 수염에 누더기 바지를 걸쳤는데 등 근육과 복근이 매우 인상적. 베이지색 가운을 입은 젠데이아는 깜찍한 표정이고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쿠스 역을 맡은 톰 홀랜드는 갑옷을 입은 모습과 배에서 내리는 듯한 이런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외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호이트 반 호이테마 촬영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요. 영화 오디세이는 영웅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후 집으로 돌아가는 개빡센 여정을 그린 블록버스터 영화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7월 17일에 개봉하고요. 사람 좋기로 소문난 크리스 햄스워스가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바로 빌리 아일리시라는데, 지난 수요일 크리스가 스티븐 콜베어 쇼에 나와서 당신도 누군가에게 사인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Well, a long time ago, a football player. Actually, I got a photograph with Billie Eilish at the Oscars, and I remember thinking, don't do it. And I was like, nah, my kids are gonna love this. And then the moment I took it, I was like, I went from work colleague to now like a fan, and we'll never be friends. Wow. Never be best friends. Work colleague. Have you worked with Billy? No, same industry kind of colleague.
Sure. Bump and shoulders. 100%. Sure. Me and Anthony Hopkins, Yeah, we're yeah, colleagues. We're colleagues, you know? 영원히 빌리의 팬일 수밖에 없다는 크리스의 말인데 그도 그럴 것이 빌리를 좋아하는 셀럽들이 꽤 많죠. 엘튼 존, 줄리아 로버츠, 나일 호란, 카밀라 카베오,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황재성, 그 밖에도 정말 많아서 연예인들의 연예인 같은 느낌. 헐리우드 연예계엔 아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피트 데이비슨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그것도 아름다운 여성들을 꼬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피트 데이비슨이 코미디언 루넬과 함께 넷플릭스 쇼 에블바리스 라이브 윗 존 멀레이니에 출연했는데요. 여기서 루넬이 피트의 연애에 대해 얘기를 꺼내자 피트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한번 보시죠. Regular guy, Right. but you continuously pull all these bad bitches, right? I don't know that I've seen you with any sisters. You probably dated them. I don't think we've seen that. Right. So, see, he said right. And since I don't get it, I want to know the mystique. Now you've had Kim K, several other people. You got this little supermodel right now. And what I think for the research and for women across America, I think that you should take me out. If that's what it takes to stop this. Yeah. Yeah. We're moving. 헤헤, 우린 다 아는데 피트는 커요, 마음이. 얼마 전 활동을 쉬고 있는 해리 스타일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영국 런던의 한 택시 운전사가 해리 스타일스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해리를 만났다는데요. 오늘 밤 집에 오는 길에 이 젊은 친구를 태웠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리 스타일스와 목소리가 정말 똑같네요 라고 했지. 그랬더니 제가 해리 스타일스라서 그래요 라고 하는 거야. 정말 친절한 젊은 친구였어. 살짝 못 알아볼 만한 게요. 지금 해리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한편 에드 시런도 얼마 전 뉴욕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한 팬의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에드는 뭐 그냥 팬들이 누르면 노래가 바로 나오죠. 이건 좀 충격이네요. 영국의 어린 영상 스타이자 온펜에서 활동 중인 보니 블루가 래퍼 릴마브와 NBA 경기를 직관하다가 튜파 튜브스를 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휴스턴 로키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NBA 경기. As his head in the game for Mabu and Bonnie Blue. Okay, you could hear the crowd. Will they? 로키츠의 이메 우도카 감독이 지나가자 보니와 릴이 포착되는데 근데 갑자기 보니의 머리가 숙여지더니 릴이 안경을 올리죠. You could hear the crowd. Will they? 좀 더 멀리서 찍은 영상을 보면 보니가 머리를 숙이고 여기가요. 선수들이 바로 보이는 코트 맨 앞 좌석이었는데 이 모습이 전 세계 생방으로 쫙 퍼져버렸습니다. 또한 로키츠의 선수 아멘 탐슨에겐 Thompson, you want her? 요런 말을 하는 영상까지 올라오니 이걸 본 사람들은 바로 애가 뒤에 있는데 미친 거네. 둘 다 감옥에 쳐넣어라. 라며 아주 뒷극 대노하곤 댓글에 FBI를 태그. 이후 릴마브는 잠들어 있는 보니블루와 까리띠의 반지 사진을 올리며 그녀의 그곳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내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가 주간기목회만 몇 년 차인데 카니가 이탈리아 통통배에서 이런 거 빼고 요런 건 정말 충격이네요. 세계 2위 부자는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존 창업자로 추정 자산이 약 2120억 달러라는 제프 베조스와 여친 로렌 산체스가 2025년 6월 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베니스라고 한다면 2014년 조지 클루니의 결혼식이 생각나는데요. 이때도 한 60억 원 정도 깨졌다죠. 그러나 베조스는 레벨이 다릅니다. 일단 반지부터 250만 달러짜리죠. 이걸 받은 산체스 본인도 다이아가 너무 커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데 이건 단지 서막에 불과합니다. 결혼식이 열릴 최유력 후보지는 베니스의 최고급 호텔 아만 베네치아와 글리티 팰리스. 이 호텔 두 곳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실 풀부킹을 해놨고요. 방 하나당 1박 숙박비는 최소 470만원, 스위트룸의 경우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 하객들 숙박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요트도 한 척 사용합니다. 베조스가 소유하고 있는 코루라는 이름의 이 요트는 전체 길이만 127m에 건조비만 5억 달러가 든 바다 위의 궁전으로 불립니다. 객실은 총 18개가 있고 바, 극장, 체육관, 사우나가 완비되어 있죠.
베조스는 2023년에 이베의 빌 게이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토비 맥과이어, 요르단 여왕 등등등을 초대해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에 띄운 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프로포즈를 했으니 상징적이죠. 뿐만 아니라 우주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체스는 결혼식 직전 베조스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 셰퍼드에 탑승해 약 11분간 우주여행을 체험하며 이번 비행의 탑승객 6명 전원이 여성으로 케이티 페리, TV 사회자 게일 킹도 같이 탄다고 하네요. 이 11분짜리 우주여행 한 방에 수백억 원이 깨진다고 합니다. 하객들도 역대 최강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패션계의 여왕인 애나 윈터, 킴 카다시안,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요르단의 왕비 라니아 등 각계 초거물들이 초대가 되었다죠. 이들이 베니스에 전부 모인다. 실제로 다 참석을 한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삼엄한 경비팀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베니스의 수상택시 거의 전체를 전세낸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도시 하나가 움직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이건 제프와 로렌의 개인적인 이벤트를 넘어 베니스의 사회적 사건이라고까지 보도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제프 베조스가 억만장자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타던 낡은 쉐보레 자동차를 혼다 어코드로 바꾼 겁니다. 그 정도로 절약가였는데요. 이젠 요트의 반지의 우주여행이라는 서막을 거쳐 1,000억이 넘는 결혼식에 도달했네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길 텐데 바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물론 제프는 맥켄지 스콧과 25년의 결혼 생활 후 2019년에 이혼 합의금으로 380억 달러를 줬습니다. 왜냐? 혼전 계약서를 안 썼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줄도 몰랐고요. 하지만 이번엔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프가 이혼한 이유는 로렌과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로렌 산체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001년에 풋볼 선수 토니 곤잘레스와 살다가 아들을 가졌고 2005년엔 헐리우드 에이전시인 엔데버의 창립자 패트릭 화이트셀과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가진 바 있고요. 직업적으로는 폭스 스포츠 등의 저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렸고 스포츠 잡지 고잉딥으로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으며 헬리콥터와 고정익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항공사인 블랙옵스 에비에이션을 설립,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놀란 감독의 영화 덩케르크의 항공신의 컨설팅을 이 회사에서 한 바 있고 그 밖에도 여러 프로젝트를 견인해 왔으며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셀럽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윌 스미스의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전 나름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특히 앨범의 오프닝 곡인 바보샵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Will Smith is cancer.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번 곡엔 윌에 대한 소리 소문이 가득한데요. 도대체 윌 스미스는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나 제가 했던 그 일은 절대 용서 못해. 걔 요즘 나락갔다더라. 오스카상을 받았지만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 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사실 윌은 상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죠. 다만 10년 동안 시상식 참석 금지가 됐고 이어서는 여전히 최고고 미쳤다. 걔를 게으르다고 못한다. 제이지의 영화에 TV까지 했으니까 라며 그를 옹호하는 의견들까지 갑론을박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You're Looking For Me라는 곡에선 오래 걸렸지만 다시 정상에 올랐다. 내 엉덩이는 여전히 뜨겁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라며 자신이 다시 일어서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 윌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필라델피아 서부엔 윌 스미스 웨이라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It was interesting when I heard the name. It was Will Smith Way. So I started saying to myself, what does that mean? Like, what is the Will Smith way? My mama's here. When I thought about the Will Smith way, I thought about the Will Smith way is encompassed in the lessons that I got from my father, my mother, and my grandmother. 3, 2, 1, yeah! 윌은 커리어에 금이 간 이후 후퇴하는 대신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봤다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My greatest hope for my children, anybody I love, and anybody in the world really, is the recognition that everything you're looking for is inside. It's not outside. And as long as you're looking outside, you're going to be miserable. Look inside. Go inside. If you want a better relationship with somebody, it is futile to spend your time trying to change them. Change you and you'll change the relationship. 영화가 이미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번 앨범 발표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하고 전방위로 활동을 시작하며 이젠 제대로 답을 찾았다는 윌 스미스. 여전히 크리스 록은 노코멘트 중입니다. 과연 완전히 회복이 가능할지 지켜보시죠.
페드로 파스칼과 제니퍼 애니스톤이 열애설에 휩싸였죠. 지난 주말 웨스트 할리우드의 선셋타워 호텔 발레 파킹 구역에서 이런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후 타워바에서 같이 3시간이나 저녁을 먹었다라는 건데 페드로가 제니퍼에게 평소에 강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주변 증언까지 겹쳐 이 소식에 뜨겁게 불이 붙었죠. 역시나 밥만 먹어도 난리가 나는 헐리우드이지만 측근에 따르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수년째 친구 사이이고 플라토닉한 관계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의 행사 때 레드카펫 인터뷰에 응한 페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Jennifer and I are very good friends, and I got to dinner on Saturday, and it was a fun martini dinner. If you're like in a party setting, and you make eye contact with Jen, she just knows exactly what's going on with you and knows exactly how to make you feel. If you're really high at a party, make eye contact with Jen Aniston, and she'll calm your central nervous system. You'll be like, oh no, everything's fine, I'm safe. As soon as your brain just starts to go a little too wild, I start to get paranoid, she'll look at you, get you a glass of water, and you're fine. 페드로는 인터뷰가 진짜 재밌는 사람인데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작년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레드카펫에 나와선 제니퍼의 더 모닝쇼 출연 의향이 있냐고 묻자 농담조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Does it involve anything romantic with anybody, or what's? Give us the contours. All of you. I sleep with everyone on the show. All right. I'll be waiting to hear from my agents. 이때부터 두 사람이 너무 친밀하고 잘 어울린다는 말이 있었죠. 마침 딱 페드로에게 여친도 없고요. 유포리아 페이크 러브의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무려 7년간 만난 약혼자 조나단 다비노와 파혼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2022년에 약혼, 지난 1월엔 이렇게 키스샷을 올리고 5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무산이 된 거죠. But I do not care. I have never ever been happier. 한 측근에 따르면 현재 두 사람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함께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데 이 와중에 시드니가 키스샷을 삭제하면서 둘이 완전 쫑난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US 위클리 단독 기사가 떴는데요. 내부자에 따르면 시드니와 조나단은 결혼을 취소할 정도로 큰 위기 상황이지만 완전히 헤어진 것은 아니며 현재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결혼식 취소는 시드니가 원했다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시드니의 빡빡한 일정 탓이라죠. 시드니는 현재 애플 TV 플러스의 에코밸리, 크리스틴 마틴의 정기 영화, 베스트셀러인 하우스메이드의 영화판까지 무려 총 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남친을 잘 만나지도 못해서 그로 인해 마찰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드니는 현재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데에 반해 조나단은 서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있고요. 또 다른 갈등 원인으론 시드니가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 스캔들이 생기는 건데요. 대중들은 시드니가 어떤 배우와 가까워 볼 때마다 불륜인 거냐 헤어진 거냐 라는 의심을 했고 그게 조나단에겐 큰 스트레스였다고 하죠. 예를 들어 2023년 시드니와 조나단이 공동 제작한 영화 페이크 러브에서 시드니 스위니가 공동 주연인 글렌 파월과 워낙에 가까워 보이는 모습이 노출되자 불륜설이 크게 돌았었고요. 두 사람은 곧바로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시드니는 내 목소리를 온전히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남친 조나단에겐 부담이 된 듯합니다. 만약 제 여친이 시드니 스윈이라면 그 어떤 스캔들이 나도 전 오케이. 신곡 아브라카다브라, 브루노 마스와 듀엣곡인 Die With A Smile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인 레이디 가가가 피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로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서핑보드 회사로 가가의 앨범 메이햄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소송 내용에 따르면 로스트 인터내셔널은 10년 넘게 메이햄 로고를 사용해왔는데 레이디 가가 측이 허가 없이 로고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로고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 중입니다. 로고를 본 사람들로부터 완전 개똑같네, 가가야 룰은 지켜야지 라는 반응들이 나오는 와중에 레이디 가가의 변호사 오린 스나이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소송은 시간 낭비입니다. 서핑 회사가 레이디 가가의 성공을 앗아가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녀의 성공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건 기회주의적이고 무의미한 법률 시스템 남용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아주 쓰잘데기 없는 소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강력한 소송 맞대응이 예상됩니다. 로스트 인터내셔널이 서핑보드를 멋지게 탈지 아니면 가가라는 파도에 가라앉을지 귀초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얼마 전 공개된 두 편의 기회, 여자 선교사 둘이 이단자인 휴그랜트의 미이진 트랩하우스에서 벌이는 방탈출 스릴러, 헤레틱의 하이라이트 더하기 비평 영상에선 예매권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장안의 화제작인 영화 승부의 하이라이트와 비평 영상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간만에 극장나들이 어떠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졌습니다.